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중에 하나죠.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관련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택시 휴게소, 전기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춘천 택시의 30%는 전기차나 수소차입니다. 장거리 운행 비용이 비교적 적은 데다 보조금 혜택으로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기 승용차를 사면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기차로 하니까 좀 많이 줄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50% 감면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구입이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승용차와 1톤 화물차 한 대당 보조금이 각각 100만 원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도도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해 출시된 전기차입니다. 보조금 혜택이 들어간 실구매 가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구매 가격이 20% 더 오를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당장 전기차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올라갈 것이고 또 보조금은 또 매년 줄어드니까 소비자 부담 늘어나니까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매년 약 200만 원씩 줄었고 전기차 보급 대수도 2021년 4,100대에서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전기차가 갈수록 비싸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거꾸로 줄이는 정부 정책이 구매의 저해 요인이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내년에 더 다운시키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소비자가 더 느낄 거라고요. 운행상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어떻게 좀 늘려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를 높이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강원도는 2040년까지 수소차와 전기차를 각각 19만 2천 대씩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보조금 삭감으로 내년도 전기차 보급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가계부채가 전국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 지역 가계부채 현황을 평가한 결과 상황이 양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과 비교해 가계부채 비율과 같은 양적 지표와 신용 등급별 지적 지표 등 모두 전국 대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2%인데 전국 94.3%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취약차주와 고령차주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고령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 감찰을 통해 여러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이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광 테마시설. 전임 김철수 시장 시절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92억 원을 투자해 조성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연간 74만 명이 다녀가며 관광 랜드마크가 됐지만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고 조성 과정에 행정 처리가 위법했다는 행안부 특별 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도지사 승인 없이 추진된 대관람차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공유 수면을 침범한 대관람차 탑승동 시설은 해체해 원상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그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들어간 돈이 많으니 이거를 인정을 해달라. 저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설 건축물로 임의로 신고된 탑승동에는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가 흘러 안전 문제도 있다는 게 속초시 설명입니다. 당초 대관람차 관광 테마시설은 조성과 동시에 속초시의 기부채납회에 소유권을 넘기고 업체는 20년간 운영하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양측 간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속초시는 업체의 사전 처분 통지 이후 청문을 실시하고 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업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속초시 요구대로 시설을 만들고 적법하게 운영 중인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저희 법률 대리인 측과 긴밀하게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법률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 속초시는 협약 당시 단서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협약 사항에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이 위법하게 소정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대관람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인 상황에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속초시의 초강수에 상당한 파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시아버지를 부축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과속 여부 감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횡성군 안흥면 국도 42호선 신지교차로. 모범 운전자회 회원들이 경찰 대신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파편과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그제 저녁 6시 10분쯤 이 교차로에서 25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80대 할아버지와 5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들은 사고 충격으로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사람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치고 여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저기서 치고서 여기서 떨어진 것 같아요. 교회 모임에 나갔던 시부모를 모시려 근처 마을에 사는 며느리가 마중을 나갔다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길을 건넜고 다리가 불편한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부축해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며느님이 그 시아버지 이제 부축하고 시아버지가 보조기 같은 거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시아버지를 모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가실 중에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조 씨는 해가 지고 길이 어두워 도로를 건너던 두 사람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신호등 근처를 빼면 가로등은 물론 인도도 없는데 오르막이어서 과속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속을 했는지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따라 조 씨가 소속된 지자체는 공무원 신분인 조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의료원의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거나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치자를 발견하면 원주의료원에 마련된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합니다. 센터 의료진은 주치자에게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주치자를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에게 인계합니다. 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은 인계받은 주치자가 술이 깰 때까지 보호한 뒤 귀가를 돕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원주 지역의 주치자 신고 건수는 4,417건으로 도내 신고의 2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2025년 1월에 개통하고 동해 삼척 구간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해중부선 2단계 영덕 삼척 구간에 올해 사업비 1,866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포항 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개통됐습니다. 노선이 개통되면 삼척에서 포항까지 54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선 중 기존 노선인 동해 삼척 6.5km 구간과 공사 중인 구간까지 동해중부선 전체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내년 말에 마무리됩니다. 수능 이후 학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안전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어제부터 12월 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범죄 예방, 음주, 흡연,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합니다. 특히 수능 시험 뒤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의 지도와 감독에서 벗어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일탈 행위 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다음 달 5일부터 22일까지 수험생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별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 속의 연꽃을 직접 제작하는 전시를 만나다와 고고학 미술사학 등 전공별 큐레이터와 진로 상담을 하고 업무 현장을 견학하는 큐레이터를 만나다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2시간으로 운영되고 박물관은 오는 21일부터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메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개발 고급 촉진을 위해 건립한 이 아르떼 뮤지엄이 오늘 개관합니다. 영월군은 국비 48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해 지상 3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체험관, 기획 전시실, 과학 실험실, 갤러리, 카페 등의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관람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동해시가 동해안 컨테이너선 국제전기항로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동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가운데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이 진행된 가운데 동해시는 연내 주 1항차 이상의 정기 운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주와 국제물류 주선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물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 무역항인 동해항은 개항 이래 벌크 화물을 주로 하역해 복합 물류 항만으로서의 도약이나 배오지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양구군이 오늘 오전 DMZ 경제순환센터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요와 함께 상황별 사고 유형, 중대재해법 사례, 위험성 평가 방법 등 재해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특강을 오늘 강릉 23일 원주에서 열립니다. 챗GPT 이후 세상의 변화 그리고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챗GPT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래사회 변화를 학부모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더니 호응이 있어 특강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산림탄소 상쇄제도 산림탄소 흡수량 매각에 성공한 인제군이 1년 만에 2,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산림탄소 상쇄제도는 숲을 새로 조림하거나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를 연장하는 등 탄소 흡수원을 늘린 실적을 정부가 인증해주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인제군이 인증받은 산림탄소 흡수량은 3,900톤으로 이 가운데 1,600톤을 판매했습니다.
남은 2,300톤을 모두 판매하면 3,700만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